집중 분석, 코스피와 다우 운송 지수에 대한 자막이 나갔는데요. 오늘 마켓 인사이드 시장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다각도로 여러분들께도 시각을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신중호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뜨겁게 또 우리 시장에 거론됐던 게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지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다시 유로존 문제가 시장의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풀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100억 유로라는 점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모든 예금에 일시적인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점이라든지 구제금융 합의안 통과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파로 지금 유로화가 1.29달러까지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나스닥과 S&P 500 야간 선물도 약세인 모습입니다. 유럽장이 열리면 유로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22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OMT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겠습니다. 브렉시트 우려와 같은 그런 모습을 생상할 수도 있겠지만 키프로스발 예금 인출 확산 우려는 좀 제한적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전에 그리스가 하도 우리 시장에 속썩일 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냐 마냐 이러면서 이제 브렉시트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유럽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고 디커플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많은 분들의 긍정적인 기대가 아직 다소 시장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벌써 2주간의 코스피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시장분이 이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좀처럼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3월 초가 공교롭게도 2012년 밸류에이션 고점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산 가치에 근거한 PBR 기준으로 1.07배에 도달했었던 건데요. 그 수준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수준에서 왜 지난해에 좀 밸류에이션이 하락을 했느냐? 중국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렉시트라는 점에서 유럽발 위기가 재차 불거지면서 좀 조정 국면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지난해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전저점이 1.03배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1960, 70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주요 지지선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중국이나 유럽보다는 일단 그쪽의 힘이 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뒤에 중국 전인대 폐막한 얘기 자세하게 나눌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시각을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국제사회가 여전히 공조체제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떻게 말하면 디레버리징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강화가 됐었는데 긴축에서 성장으로 G20이라든지 IMF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시면 주요 어젠다가 이전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다 완화된 부채 감축 계획이라든지 성장 중심에 대한 합의가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은 소위 선거의 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정치 리스크가 감소하고 새로운 정부 또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구간이다. 따라서 중국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저희는 중국 전인대 마감으로 신도시화 관련 정책이라든지 정책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역시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2011년 중반 이후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위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2012년 8월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에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중국 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든지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 시장에 미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 분위기에 우리가 언제 확 동참할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발목 잡을 이슈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되고 우리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야 정부 조직 개편안도 합의된 것처럼 국내 경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기는 아직도 어렵고 민간 소비 증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국내 증시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특징을 본다면 예. 수출 증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아하.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에서는 한국의 민간 소비 비중 감소를 굉장한 악재로 받아들이고 예, 있는데요. 민간 소비 비중이 늘어주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의 정확한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데 민간 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2년에도 사실 타국 대비 굉장히 낮은 소비 비중이었거든요. 예. 한마디로 수출 중심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사실 이미 2011년 기준으로 110%가 넘어버렸습니다. GDP 대비해서. 따라서 구조적 변화는 저희도 좀 변해 가겠지만 단기간에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을 바라봤을 때는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 시장을 판단할 때는 뭐 부동산 문제나 뭐 민간 소비나 이렇게 내적인 문제보다는 외적인 이슈가 더 크게 이슈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긍정적이다라는 네. 뉘앙스로 저는 들리는데요. 네.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외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기대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향후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지수가 사실 다우 운송지수입니다. 예. 경기의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다우 운송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디커플링 되었던 다우 운송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는 리커플링 되고 그 네. 괴리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무슨 말씀이냐면 글로벌 경기와의 괴리를 좁혀가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 증가라는 것에 코스피가 조금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2월에 사실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8.6% 표면적인 악화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수출 증가라든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디커플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봤던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다우 지수는 상당히 커플링을 이루고 있는 모습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전략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는 게 답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글로벌 증시는 사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방어적인 스탠스를 굉장히 갖고 왔고요. 그게 디커플링의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회복의 훈풍이 시차를 두고 한국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예.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가 어떤 것이 되겠냐 하면 소위 이제 산업재라든지 소재 업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기 가격 부담을 고려해서 소재 업종에서는 화학보다는 철강주가 좀 더 메리트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산업재에서는 글로벌 산업재와 디커플링이 됐던 운송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연비 효율화가 좀 차별화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굉장히 50% 이상 아웃퍼포먼스 가는 모습을 보면 친환경과 관련된 조선주, 특히 어떤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의 산업재에서는 좀 더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인사이드 다각도로 좀 해외 이슈들 짚어보고 우리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신중호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